자, 이제 비제차, 고개가 된다 하더라도, 고개 미분 방정식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뭐,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이계 미분 방정식 했던 거에서, 따라서 지금 제차해가 결정되고 나면은, 결국 이 소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특수에만 제차해에다 더해주면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제차해를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선보였죠. 하나가 비슷하게 둔다, 하나가 역연산자 방법을 쓴다, 또 하나가 매개변수, 즉 V1, V2를 이용하는 이런 세 가지 방법. 요건 이제 고개 미방으로 갔을 때에는 특수해를 구할 때 무엇이 제일 빠르겠느냐? 이거를 갖다 생각을 하는. 사실은 아까 얘기한 V1, V2를 쓰는 이 방법은 앞에 두 가지 방법이 안 된다라고 판정이 날 때 쓰는 것이 좋아요. 어찌됐든. 물론 뭐, 그게 더 익숙하다 싶은 사람이 뭐, 그걸 갖다가 쓰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특수해를, 그러니까 비제차의 경우에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 Y에 뭐가 있나요? 이게 뭐지? 세번 미분이? 빼기, Y에 두 번 미분.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4x제곱. 자, 이런 형태의 경우를 갖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는 만약에 연산자법을 쓰려고 그러면 테일러 전개를 굉장히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일러 전개 방법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제차해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데, 특수해를 구할 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얘 특수해, 여기 4x제곱이 있으니까 yp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두고 abc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 방법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준다면은 우선 yp의 한 번 미분은 2a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yp의 두 번 미분은 뭐가 돼요? 2a가 되겠네요. 근데 yp의 세 번 미분은 0이 돼서 특수해를 구할 때는 결국 얘네들을 그 위치에다 집어넣어서 4x제곱이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면은 집어넣어서 보면은 yp의 세 번 미분은 0이니까 0이 될 거고 빼기에 2a 플러스 2ax 플러스 b 빼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것이 항등식으로서 4x제곱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얘를 정리 좀 해보면은 마이너스 ax제곱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4x제곱 플러스 0x 더하기 0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이 항등적으로 성립해야 되니까 결국 각 개수가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a는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2a가 b가 돼야 되겠네. 이게 0이 되려면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0, 그죠?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결정됐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4니까 8에다가 b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c는 0. 그래서 c는 0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해서 abc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놓는 것이 다항식의 경우는 고개 미방으로 들어갔을 때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이 이렇게 놓는 것이 더 빨라요. 얘를 아까 얘기한 대로 d 제곱 마이너스 d 3승 마이너스 d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y의 특수해는 4x 제곱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져가서 yp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는 d 3승 마이너스 d 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1분의 1의 4x 제곱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럼 얘는 또 인수분을 해줘야 된다고.
인수분해 해주면은 d-1 d제곱 마이너스 1인가요? 아, 플러스 1인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얘는 d-1분의 1 놔두고 우선 얘부터 테일러 전개시키면은 1-d제곱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4x제곱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역연산자 방법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d-1분의 1하고 1은 그대로 곱해지면 4x제곱이고 미분을 두 번을 하니까 8이 되네요. 그죠? 4x제곱에다가 미분을 두 번 때리니까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d-1분의 1 같은 경우를 또 인수분해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1 빼기 d분의 1 이렇게 해야, 즉 1 플러스 또는 1 마이너스 뭐뭐뭐 해야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가로 열고 1 플러스 d 플러스 d제곱 브라브라브라 4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이것은 마이너스 묶어내고 처음 거 4x제곱 마이너스 8 한 번 미분하니까 8x 한 번 미분하니까 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하니까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 두 번 미분하니까 8 한 번 미분하면 8x 사라지고 하니까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8x, 즉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8, 상수항 c는요. 어떤 방법을 써도 당연히 수학이니까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죠. 이것을 아까 얘기했던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 이걸 써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학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정답이 하나라는 거죠. 어떤 방법을 써. 지금 보는 것처럼 내가 익숙하니까 이게 지금 빨리 계산된 거지, 테일러 전개 가물가물하고 조금 막 헷갈리고 인수분해 헷갈리고 그러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에는 이 연립방정식 푸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사실은 미분방정식을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미분방정식을 거의 한 방학 때 독학하다시피 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서관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미분방정식을 책을 하나 대출받아서 미친 듯이 시원한데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선풍기 틀어놓고 무작정 푼 거죠. 푸니까 빨라지더라고. 풀고 답 맞추고 풀고 답 맞추고 풀고 답 맞추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는 어떤 거는 암산으로 된다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그렇잖아요. 인수분해 정말 많이 푼 애들은 나오잖아요. 조립제법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풀어봐가지고 이건 d-3, d 플러스 3, d-2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외워서 나오는 거냐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 속에서 지금 칠판이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금방. 그래서 이제 많이 풀다 보면은 결국은 얘가 느리구나. 아무리 쳐도 얘가 느리구나. 이게 지금 4x 제곱이니까 그렇지. 이게 4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얘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얘보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미방에 소스가 예를 들어서 다항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2x 이런 식으로 소스가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럼 뭐가 빠르겠느냐? 이거는 바로 둘 다 마찬가지 속도지만은 그냥 역연산자법으로 구하는 것이, 그럼 yp를 역연산자로 구하면은 d3승 마이너스 d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1분의 1의 exponential 2x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2의 3승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2 빼기 1분의 1의 exponential 2x 이것은 결국 5분의 1의 exponential 2x로 특수액과 구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소스가 exponential 타입도 아니고 만약에 코사인 사인 형태로 나온 경우에 특수에는 무엇이 빠를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y의 3번 미분 더하기 y의 1번 미분은 65배의 sin 2x.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빠르냐면은 역연산자법이 훨씬 빨라요. 왜냐? 비슷하게 놓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여기 yp를 a의 sin 2x 더하기 b의 cosine 2x 이렇게 두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 b를 결정하자는. 근데 만약에 얘를 역연산자법으로 쓰면은 d 3승 더하기 d의 yp는 65배의 sin 2x, 그죠? 따라서 yp는 뭐가 되냐면은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은 d하고 d제곱 더하기 1분의 하고 65배의 sin 2x. 65는 앞으로 나가도 되고 d분의 1 그대로 있고 d제곱 대신에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4를 넣는다. 그죠? 사인이나 코사인이 있을 때는 여기 sin AX가 있을 때에는 D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A제곱을 넣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1분의 1하고 sin 2x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몇이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65 하고 D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다? 이제 남아있는 거는 D분의 1을 얘한테 적용시키는 건데 D분의 1은 바로 적분이다. 그죠? D분의 1은 적분이에요. D의 역연산이니까. 그래서 sin 2x 적분할 줄 알죠? 어떻게 적분? sin 2x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2배의 cosine 2x. 이것이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방법을 갖다가 한번 하는 예를 갖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고개미방에서. 그래서 어떤 예를, 사실 고개미방은 이개미방을 그대로 확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의 3번 미분 더하기 y의 미분은 아까 나왔던 sec x 이라는 형태.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혼자 저거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당연히 이게 3개 미방이니까 y1, y2, y3가 생기겠죠. 그죠? 그때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 수업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특수해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어떤 v1의 y1 이건 x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v2x의 y2 그 다음에 v3x의 y3.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까 공부했던 내용을 3개 미방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면은 V1에 미분이 걸려 있는데 또 2번 미분이 걸려 있는 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V1을 초이스해야 되는지가 다음 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V1의 프라임 Y1 더하기 V2의 프라임 Y2 그 다음에 V3의 프라임 Y3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V1 프라임 Y1 프라임 그 다음에 V2 프라임 Y2 프라임 그 다음에 V3 프라임 Y3 프라임 이것이 0이 돼야 되고 V1 프라임 Y1의 2 프라임 V2의 프라임 Y2의 2 프라임 그 다음에 V3의 프라임 Y3의 3 프라임이 바로 소스 R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소스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아까 계산해 줬던 그 노트로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방법,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형태는 어디에서 나오게 된 거냐면은 결국 yp라는 친구의 미분을 갖다가 계산을 했는데 v1의 미분 y1 더하기 v1 y1 미분 그다음에 v2의 미분 y2 그대로 v2 그대로 y2의 미분 그다음에 v3의 미분 y3 그다음에 v3의 y3 프라임. 자, 요 형태가 v1의 미분, v2의 미분, v3 미분이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 미분 걸려 있는 거, v1의 미분 걸려 있는 거, 얘가 0이 되도록 요구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0이 된 것을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남는 놈이 요 놈, 어디 갔어? 요 놈, 요런 형태가 될 거고, 그죠? 그잖아? 쟤를 이제 0으로 보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yp의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 얘하고 얘만 남게 되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또 역시 v1의 미분, y1의 v1 그대로 있고 y1의 두 번 미분, v2의 미분, y2의 미분, v2 그대로 있고 y2의 두 번 미분, v3의 미분, y3 미분, v3 그대로 있고 y3의 두 번 미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자, 이랬을 때에 다시 또 미분이 생긴 놈, 요 놈이 합쳐서 0이 되도록 요구를 해주면 미분이 또 안 나타나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남아있는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을 다시 3번 미분해가지고 한 번 더 미분하면 yp에 3번 미분을 시켜주게 되면은 얘는 0이 됐으니까 결국 뭐가 돼야 돼? 요 놈을 미분해서 나온 v1의 y1의 3번 미분 더하기 v1의 미분 y1의 2번 미분 v2 그대로 있고 y2의 3번 미분 v2의 미분 y2의 2번 미분 v3의 y3의 3번 미분 그 다음에 v3의 미분 y3의 2번 미분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얘랑 즉 미분이 나타난 이 친구가 다 더해져서 얘가 R만 나타내 줄 수 있으면 그죠? R만 나타내 줄 수 있으면은 결국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주어진 3개 미분 방정식의 특수에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V1, Y1, V2, Y2, V3, Y3. 이것은 4개 미방이 되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넘버 4까지 더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Y1, Y2, Y3만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다가 Y1, Y2, Y3, Y1의 미분, Y2의 미분, Y3의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3개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V1, V2, V3를 구하면 특수해가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공식을 쓸 수 없는 그런 예들, sec x가 있거나 log x가 있거나 x분의 1이 있거나 이럴 때에 이 방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먼저 제차의 해를 먼저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차는 바로 제가 d3승 플러스 d의 y는 0이죠. 그죠? 제차는. 그럼 얘는 d 가로 열고 d제곱 플러스 1의 y는 0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뭐가 나오죠? exponential 0x 그죠? 독립해가. 그래서 exponential 0x는 당연히 1이죠. 여기서 뭐가 나와? 코사인 x도 하나 나오고 사인 x도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은 자기 자유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선택할 거냐면은 y1을 exponential 0x 즉 1로 선택할 거예요. 그다음에 y2를 코사인 x로 y3를 사인 x로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된다? V1, V2, V3만 구하면은 특수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렇게 3번 미분, 3개 미방에 소스가 세크 x를 세컨트 x라고 하는 굉장히 지저분한 함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수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갖다가 엮어 써줘야 되죠. 자, 여기에서 y1이라는 친구가 1로 결정됐기 때문에 y1의 미분이 0이라는 점, 오케이? 또 y1의 두 번 미분도 0이라는 점.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조금 쉬워져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돼요? 첫 번째는 v1의 미분 플러스 v2의 미분 코사인 x, v3의 미분 사인 x는 0. 두 번째, 여기 y1 프라임이 0이 될 거고 y1의 2 프라임이 0이 될 거니까, 그리고 y2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v2 프라임 사인 x, v3 프라임 코사인 x는 0. 이 마지막 과정에서는 소스 r, 즉 다시 말해서 sec x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v2의 미분에 요 놈을 또 한 번 미분하면 되니까 코사인 x. 그 다음에 v3 프라임하고 요 놈을 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 그 놈이 뭐가 나와야 돼요? sec x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연립미분방정식 구조는 얘와 얘 사이에서 뭐 가간법이든 소거법이든 등치법이든 연립방정식의 일반 방법을 써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v1 프라임을 구하면 되겠죠. 그죠? 이건 2개짜리잖아. 연립방정식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푼 결과만 쓸게요.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결과는 v1의 프라임은 sec x, v2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1, v3 프라임은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세 개가 예쁘게 잘 결정된다는. 자,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해가 결정됐다. 왜? v1, v2, v3가 결정됐으니까. 제일 쉬운 거부터 먼저 볼까요? 제일 쉬운 거. v2 프라임은 마이너스 1에서 우리는 v2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x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들어갈 친구는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 v3의 프라임은 마이너스 탄젠트 x니까 v3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탄젠트 x dx가 되는구나. 이것은 인테그랄 코사인 x분의 마이너스 사인 x dx. 이것은 아까 했죠. 로그의 코사인 x가 되는구나. v3는 로그 코사인 x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v1 프라임이 sec x예요. 그러면 이것은 v1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테그랄의 dx의 sec x구나.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석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이과 수학에서 나와 있는 예가 되겠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 안 하고 오는 애들이 바뀌겠구나. 어찌됐든 간에 그 sec x, 요거는 속칭 얘기하는 sec x 플러스 탄젠트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이 제일 편해요. 왜? 이렇게 해주면은 sec를 미분한 놈이 sec탄, 탄젠트를 미분한 놈이 sec 제곱, 오케이? 그래서 분모를 미분한 놈이 분자를 미분하는 이런. 이것도 역시 줬다 뺏었다가 되는 거죠. 필요한 만큼 줬다가 뺏었다가. 그래서 이것은 이 방법이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요. 즉 다시 말해서 sec x 플러스 탄젠트 x죠. sec 스퀘어는 탄젠트 x의 미분이고 sec 탄은 바로 sec x의 미분이죠. 즉 분모를 미분해서 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 결과는 로그의 sec x 플러스 탄젠트 x의 절대값,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v1이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v1, v2, v3가 결정되고 y1, y2, y3가 결정됐으니까 저러한 미분 방정식의 특수해는 v1이
V1이 이거죠. V1에다 Y1을 곱해야 되니까 Y1은 곱할 게 없죠. 1이니까. 그래서 log sec x 플러스 탄젠트 x. 그 다음에 V2가 뭐죠? 마이너스 x네요. V2 마이너스 x에다가 코사인 x 곱해준 놈. 그 다음에 V3가 로그의 코사인 x의 절대값. 요놈에다가 Y3가 사인 x. 이것이 구하고자 하는 특수해다. 이렇게 복잡한 특수해는 이 방법 이외에는 풀기가 힘들어요. 즉 다시 말해서 sec x랑 비슷하게 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연산자의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방법 이외에는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고개 미분 방정식은 물리학과에서는 거의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아마 3개 이상의 미분 방정식을 보게 될 일은 거의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럼 연구 파트에서 연구 파트에서도 많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3개 이상. 오히려 물리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2개 미분 방정식의 소스가 있는 그런 예. 그래서 y의 뭐 2 프라임 플러스 p 이것이 상수계수가 아닌 거. 그 다음에 qx y equal rx. 결국 물리학과는 이러한 친구랑 이 함수들이 모일 때 싸워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안 풀리고 풀리는 경우가 수학으로 연구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냥 여러분들이 px, qx, rx를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풀리느냐? 죽었다 캐나 아무렇게나 선택하면 무조건 안 풀린다고 거의 안 풀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안 풀리는데 풀리는 경우만 그 풀리는 경우가 양자역학에서 사용된다라는 양자역학이나 역학 이런 데서 또는 전자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해들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고개 미방은 거의 물리학과에서 안 나타나니까 비제차의 솔루션, 특수액 구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립 시스템, 연립 미분 방정식을 행렬을 통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공부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얘를 어떤 식으로 풀 것인가 즉 여기가 함수일 때 px, qx 이런 것들이 함수일 때 얘네들의 급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는 미분 방정식의 급수 해법 이런 방향들을 갖다가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